까지 김중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왜 정부가 소상공인 페이를 도입하려는지 그 이유 또 기대 효과는 어떤 것까지 있는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과연 정부가 추진하는 이 소상공인 페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생각하느냐 부분일 겁니다. 지금부터 이 부분을 영세자영업을 대표해서 오늘 전국마트협회 홍춘호 이사가 나오시는데 홍 이사와 함께 또 김 보좌관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이동하시죠. 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전국마트협회 홍춘호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먼저 김 보좌관님 하나만 좀 더 질문을 하고 말씀을 좀 더 이어갈 텐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부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페이 얘기가 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소상공인 페이라는 거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고 네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서울 페이 얘기도 했었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무슨 페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이 소상공인 페이와 서울 페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해서요. 일단은 서울페이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결국에는 여러 개의 결제 수단들이 불편함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마 편리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역시도 그러한 여러 가지 결제 수단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작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상하고 있는 소상공인 페이 역시 그런 부분에서 연동시켜주기 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소상공인 페이와 서울페이는 같이 연동이 되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소상공인 페이 발표를 할 때도 지자체에서 그런 페이들을 각각 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다 이제 아우르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같다고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군요. 네네. 자, 지금 저희가 오늘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마트협회 홍춘호 이사 모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전국마트협회라고 그러면 아무리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낯선 협회일 것 같은데 네, 소상공인 연합회 이런 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래서 협회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정확한 명칭부터 말씀드리면 한국마트협회고요. 한국마트협회. 예. 골목상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소마트들의 협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예. 저희는 보통 이제 슈퍼마켓이나 과일 가게 등으로 시작하셨지만 골목상권 침탈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탈이 한참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규모를 좀 키워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규모가 큰 동네 마트 중에서 좀 규모가 큰데. 예, 근데 어디 뭐 대기업의 이런 뭐 계열 쪽은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예, 보통 한 100평에서 한 150평 뭐 요 사이에 되는 매장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홍 이사님 모신 거는 결국은 이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치로 좀 봤으면 해서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료 준비해 오신 게 있죠? 아, 예, 있습니다. 예. 뭐 영상으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저희 중소마트 경우에는 박리담의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많지만 순이익은 매출 대비 약 1.5% 이내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고양시 영영마트 사례라는 거는 이 전국 한국마트협회 회원 가운데 한 군데를 대표적인 사례로 가져온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총 매출 52억인데 대략 저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온다 이러는 거죠, 연간으로? 평균적인 매장이고요. 총 매출이 한 52억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비중이 89% 정도 되는. 그러면 거의 10의 9는 카드군요. 예, 현금 결제가 10%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수료가 지금 밑에도 나옵니다만 1억이 넘어요? 예, 총액이 50억 언저리 기준으로 하면 약 1억 700만 원 뭐 이렇게 예시가 들 수 있겠는데요. 대략 저희가 대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이 한 1% 내외에서 수수료가 형성이 된다면 저희는 2.5%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50억 기준이라면 1억이 넘어가는 게 다반사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넘어서 임차료를 넘어서 카드 수수료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언뜻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연간 매출이 50억이라고 하면 와 중소기업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까 영업이익률이 연간 한
1.5%. 1.5% 정말 순익률이, 박리담이군요. 예, 1.5%. 그러면 1.5%면은 대략 1년에 한 5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대략 1년에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게 이제 카드 수수료를 빼고 나면은 예, 예. 실제 단기 순이익은 예, 정말 웬만한 직원들 대기업 직원들 연봉 수준밖에 안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연간 50억의 매출을 예, 올려도. 예. 단기 순이익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이상의 비율이 카드 수수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지금 김중현 보좌관이 이제 브리핑을 하신 걸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소상공인페이 물론 뭐 브리핑 하시는데 이미 기사화가 되고 했기 때문에 뭐 아실 테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상공인 페이를 비롯해서 각 서울 페이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 페이들 공약들도 나오고 있고요. 저희 뭐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다만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하기에는 즉각적인 효과는 좀 미지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결국 사용자들 즉 소비자들인데요. 이들이 결제 수단으로서 카드를 대신해서 이 페이드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 예, 예. 이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 여부가 이 성공 여부를 가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좌관님? 이 부분은 사실은 결국은 쓰는 사람은 소비자들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홍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소가맹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거기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중소가맹점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사용의 약 20% 정도만 예. 소상공인페이가 대체한다면 예. 그 연간 약 한 5천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러한 효과성을 내기 위해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카드가 전담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얼마나 대신하느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결국에는 거기에 싸움이 있는 건데요. 예. 그거는 결국에는 소비자들, 이용자에게 얼마만큼의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와 예.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이용 패턴을 전환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는 가장 신경 써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소비자 유인책, 뭐 유도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혹시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공개해 줄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뭐 지금 현재 공개된 부분은 역시 소득공제 확대인데요. 아, 예. 소득공제 40% 얘기 나왔죠?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 소득공제 확대 이외에 편리성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충전 방식을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뭐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다 있지만은 소액 결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신용 기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는지를 관계 기관과 면밀히 검토 중이고요. 예. 결국에는 어떤 그런 유인책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기관 하나가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함께 모색하고 함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예. 뭐 확인되는 것은 40% 소득공제율 적용 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편리성이 어떻게 갖춰질 것인가? 그 편리성이라는 건 누구의 기준에서 편리성 얘기하는 아무래도 소비자 카드 입장에서 소비자 얘기하는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또 다른 다양한 유인책이 좀 더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인프라망인데요. 예. 이것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갖춰갈 것인가. 이게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프라망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가맹점을 이해를- 확대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각 가맹점에서 소상공인 페이라든지 예. 서울페이를 소비자가 쓰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아무데나 가서 소상공인페이를 쓰려고 그럴 때 그 가게에서 그게 결제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방향에서 모색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좀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갖춰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인프라랑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단기간에 만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걸 단기간에 그 국민들의 사용 패턴을 전환시키는 굉장히 어려운 예.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오픈 플랫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나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 정부나 국가 정부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예. 거기에 참여하는 결제 수단들은 누구나 다 들어와라. 그래서 저희는 기술 표준과 서비스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나면
현재 굉장히 많은 결제 수단들이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 서비스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거기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의 서비스가 나올 것이고 그게 바로 민간이 갖고 있는 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해보면 뭐 특정 회사 이름이 나와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이 이 정부가 만드는 지자체가 만드는 오픈 플랫폼에 들어와서 맞습니다. 거기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또는 자영업자들한테 이 결제 어떤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어떤 지적이 한 번 있었냐면요. 서울시가 서울페이를 하면서 시중은행들이랑 협약을 맺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은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수수료를 되면 자영업자들이 덜 내게 하려면 그만큼 은행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먹었던 그 마진, 그러니까 이익 부분을 내려놔야 줄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일종의 뭐 팔목 비틀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정말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플랫폼에 들어올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헌법 119조 2항입니다. 소위 경제민주화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헌법 조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쟁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 헌법에는 국민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자원의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갖고 이러한 플랫폼에 대해서 참여할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에 따라서 그 은행도 그렇고 저희 정부도 그렇고 그런 것들 유인책을 만들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소상공인 페이는 유통의 비유를 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어떤 직거래 방식입니다. 중간 유통망을 줄여서 불필요한 유통 마진을 빼겠다고 하는 이 정책에 과연 은행의 팔을 비틀기라고 하는 비판이 합당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요. 이 소상공인 페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주체가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네, 직접 이제 이걸 쓰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뭐 기술 표준, 서비스 표준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정부하고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신용카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아성을 뭐 다는 아니더라도 20-30% 정도로 대체를 하려면 뭔가 자영업자들한테도 뭔가 좀 좋게 하는 어떤 혜택 같은 거라든가 좀 자영업자들이 나도 이것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것들이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희들도 뭐 현장에서는 무척 반기고 있는 새로운 결제 툴이고요. 빠르게 안착되길 기대하고 있고 저희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카드 수수료도 나갈 것을 오히려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매출 증대도 도움이 되고 고객 유인을 하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실례로 들어지자면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미용실 가더라도 카드 있지 않습니까? 뭐 10번 오시면 한 번 무료로 그렇죠. 뭐 커피집 이런 데 많이 하죠. 그리고 저희 중소마트 같은 경우에도 회원 카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결제 비중에서 일정 정도로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실제로 쌓인 포인트를 결제에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카드 수수료 사용될 것을 오히려 현금 결제나 이 페이 시장에서 일정하게 카드가 차지하고 있던 결제 시장의 이런 일정한 파이를 이 페이 시장에 가져올 수 있다면 저희도 어떤 카드 결제보다는 한 2배 많은 포인트를 적립한다든가 아니면 결제 할인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페이, 소상공인 페이 하는 것과 별개로 자영업자들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혜택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기존의 페이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지금도 뭐 카드 결제를 하면 별도로 회원 카드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회원 고객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고 이런
상호 예. 윈윈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마트협회, 그러니까 즉 자영업자 대표자분을 모신 이유도 이제 정부의 추진하는 소상공인협회가 과연 얼마나 현장을 알고 하는 추진하는 정책이냐에 대한 걸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 모셨던 건데, 일단은 굉장히 환영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방향은 좀 잘 잡혔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디테일일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기술 표준이라든가 서비스 표준이라든가 이런 어떤 반드시 해야 될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이 소상공인 페이를 직접 현장에 쓸 수 있을 시기는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이제 기존의 페이 여러 가지 결제 수단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몇몇 그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QR 코드를 이미 자영업자분들에게 제공을 해서 그것을 스캔하면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재 취사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자영업자들 전용으로 쓰임새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공제 이외에 추가적인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먼저 빠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 이후에 8월 하순 이후에 이 기술표준과 서비스 표준이 나온 다음에 8월 하순이면 나와요? 8월 하순이면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얼마든지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 그 개념, 그러니까 오픈 플랫폼 개념으로 이거를 가져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개념을 이제 기존에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들과 얘기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혹시 반응은 어땠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 7월 초에 이런 간편 결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저희가 이제 제안 설명회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때 귀에 남는 말인데요. 그 업계 관계자분 한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카드보다 편한 결제 수단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지만 카드보다 더 좋은 혜택은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패턴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소상공인페이 결코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국의 알리페이 등 세계적인 그렇죠. 추세에 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사님. 신용카드 결제 시장이 워낙 이제 90% 육박하고 있고, 이것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상공인 페이 등 뭐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페이들이 하루빨리 좀 안착화가 되고, 특히나 현장에서는 이 결제 속도라든지 그리고 결제 오류 등을 좀 하루빨리 좀 잡아서 실제 상용화되는데 그 시기가 좀 앞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예. 그러게요. 이게 이제 본격화돼서 이제 실제로 시행하는 상황이 되면은 아마 이제 지금 뭐 말씀하신 홍 이사님 계신 한국마트협회 회원사분들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그럼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라든가 뭐 정부에서 소득공제 주는 거 외에도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하실 테고,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좀 돼서요. 김중현 보좌관한테 좀 한 말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영업의 위기에 관련돼서 원인 분석은 저희도 뭐 이 시간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소상공인 페이를 저희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말씀하신 대로 구상을 하고 좀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 소상공인 페이 말고도 혹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뭐 말씀해 주실 만한 어떤 그런 소식들이 혹시 있나 해서요. 네, 뭐 일단은 현재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날씨 굉장히 덥죠. 그렇죠. 예, 전통시장 가보면 사람이 뜸한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저임금 고노동 시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고통 분담이 아닌 행복 나눔의 시대로 가자라고 하는 기치 아래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7월 26일 날 출범을 했고요. 예. 그 사이에 저희가 1년여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발표했습니다. 크게는 7건에 해당되고요. 세부 추진 과제로는 소상공인 정책만 114개의 정책을 발표했고요. 문제는 많이 부족하지만 실질적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 페이가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많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방송에 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그 자영업자 관계자분 한 분한테 좀 여쭤봤습니다. 사석에서 여쭤본 겁니다. 방송 중에는 못 여쭤보고 했더니 정부랑 이런 부분에서 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네요 했더니 별로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보좌관님께서 이제, 네. 이제 부처에 돌아가셔서 네네. 현장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이 서로의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홍 이사님, 오늘 손상의 페이 예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원인들 분석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오늘 뭐 다 얘기하시기는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고 간단하게 일단 급하게 어느 거라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최근 한 달간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박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중기부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이 예.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좀 빠르게 진행됐다면,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면 이러한 과도한 논쟁이라든지 불필요한 을들 간의 이런 논쟁들이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요.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은 주로 캠페인을 하면서 각하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카드 수수료, 가맹비, 그리고 임대료, 이 세 가지는 핵심적인 저희들의 이슈인데, 또 말씀하신 예.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보완 대책들이 함께 추진된다면 이 살림살이도 중소상공인 살림살이도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하나만 가지고 해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여러 가지 뭐 신용카드 수수료에 가맹비, 임대료 등등 몇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일단 그 중에 뭔가 하나부터라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뭐 결국은 이제 방법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 말씀에서는 충분히 저도 좀 공감이 가네요.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